의상 상태를 대범하게 의상 사인을 해야 되니까.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 되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나의 필기구 상태를 파악하라. 연필로 쓰면 안 되거든요. 사람은 연필로 쓰지만 대사는 연필로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걸 집었다가 X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야, 오늘 다 지나갔어요. 지금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지금 신분증 야, 검사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정답을 99.9%까지 말씀을 그것도 하셨는데 박미선 팀에서 나왔다는 거. 네. 나의. 자, 그래서 단어 운전사 열어드릴게요. 여기서 계속 갑니다. 네, 열어보죠. 나 알 것 같아. 첫 글자 나죠. 정답! 집에 대출금 상태를 파악하라. 집에 대출금 상태. 잠시 후 스타 경제 청문회 퍼센트에서 홍성업 종합경 부부가 당당한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은 과연 몇 퍼센트인지 공개됩니다. 집에 대출금 상태를 파악하라. 집에 대출금 상태. 집에 대출금 상태를 대출액 파악하라. 그쵸. 박미선 씨가 집에 대출 하다가. 하는데 성훈이 씨가 입을 확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장영란 씨가 손을 들더니 갑자기 아까 엉뚱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얘기가 묻혀버렸어요. 저거를 분명히 왜냐면 그 집이 대출을 받은 집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했는데. 그렇죠. 집이 융자를 받은 걸 보는. 집의 그 대출금 상태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계약선 안에도요, 여기 그 사는 집에 대출금이 얼마 있는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요. 집 파는 사람의 대출금 2천만 원을 그대로 내가 껴안고 집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새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두 대출금 조건이 어떤 것이 유리한가 이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1억짜리 집을 샀는데 네. 2천만 원 정도 그 네. 집이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다. 네. 그럼 그걸 그대로 껴안았을 때 네. 이 금리의 변동이 뭐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파는 사람의 대출금을 그대로 껴안고 샀을 때, 그 파는 사람의 대출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한 가지 알아둬야 될 사항은 대출금 한도는 2천만 원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집값의 60%까지 대출이 됐지만 요즘은 이제 부동산 과열로 인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대출금은 그대로 승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될 줄 알고 현금 4천만 원이 있으니까 얼른 사야지 그랬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40%니까 돈을 더 내세요. 이렇게 통지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 인수를 할 때 대출 금액을 2천만 원은 상환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집이 대출금이 얼마라는 걸 확인해보면 등기부 등본을 보면 다 나와 있나요? 네, 등기부 등본상에요. 대출금 한도가 이제 나와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120% 근저당권 금액이 표시되는 거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대출 금액은 20%에서 30% 작게 보시면 되고 또 집 파는 사람이 사전에 대출금을 갚았다 하면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대출 받은 은행에 정확하게 문의하시는 것이 잔액 대출이 얼마 남아 있나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순위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6위로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3번 살펴봐라. 지난번에 들으셨죠? 계약할 때, 중도금 낼 때, 잔금 낼 때. 그리고 7위는 돈의 지급 방법과 시기를 확실히 하라. 또 8위는 온라인 거래 시 반드시 계약자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해라.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여성팀이 우승을 했는데 자, 이번 주는 남성팀의 승리입니다. 스타 경제 청문회 퍼센트.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연예계 대표 불고부부 홍서범, 조갑경. 지금부터 이들과 함께 대한민국 40대를 위한 당당한 노후 대비 그 명쾌한 처방전을 공개합니다. 경제 청문회 퍼센트의 두 주인공입니다. 홍서범 씨, 조갑경 씨 모셨습니다. 야,
경제청문회이니만큼 이 안방 경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주시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솔직한 심정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대로 안 나온다면 저의 책임이 클 것 그렇지. 같을까 봐. 저는 오늘 참 기대가 오빠 되는 게 벌써 그렇지 그랬죠. 조갑경 씨에 대한 청문회라고 생각해요. 저도 오히려 질문할 거가 많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여태까지 경제권을 져본 적이 없어요. 결혼 이후에 그 모 선배님께서 야 결혼하면 통장을 부인에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 저의 씀씀이를 보더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결혼식 이후에 모든 통장을 일일이 맡겼는데 모든 통장이라봤자 하나밖에 안 있어요. 자, 부엌 경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씨. 네, 부엌 경제 척담에 일단 쌀값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조갑경 씨, 네. 한 달에 그 가족들이 먹는 쌀이 몇 킬로그램인지 아십니까? 한 4, 50kg? 한 달에 4, 50kg을 먹습니다. 저희가 가족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준비를 할 때 네. 질적으로 준비를 하십니까? 양적으로 준비를 하십니까? 네, 솔직히 해야 됩니까? 예, 솔직히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말씀해 됩니다. 네, 양으로 준비합니다. 질보단 양으로. 진짜예요. 그러면 그 마트에서 질 좋은 우유 하나와 조금 질 떨어진 우유가 있을 때 그 옆에 뭔가 붙어 있는 것 쪽으로 원 플러스 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대가족이라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요. 혹시 심정적으로라도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 뭐 나한테 넘기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물론 뻔히 제가 쓰는 씀씀이를 다 알면서도 뭐 그걸 다 어쨌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화가 확 치미는 게 갑자기 진짜 안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홍서범 씨가 만약에 제가 화난다고 넘겼다간 정말 얼마 못 갈 것 같아서 네. 제가 그냥 그런데 그렇게 알뜰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조갑경 씨를 마이너스의 손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마이너스 손이라는 제가요. 소문이 났을까요? 예. 다른 거는 굉장히 진짜 알뜰하게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정 경제를 좀 일으켜 보고자 이 무슨 오피스텔 남들이 유행일 때 오피스텔을 했습니다. 남편 몰래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몰래 했습니다. 알면은 못하게 할때 못하게 뻔하기 하니까.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얼마 있다가 피가 붙었습니다. 피라 그래도 됩니까? 네. 프리미엄.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네. 마이너스였습니다. 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요, 제가 하면. 그래서 동생이, 와, 누나는 참 특이하다 하면서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합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쭉 저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갑경 씨. 투자는 마이너스, 생활은 원 플러스 원. 그렇죠. 네. 아주 가까이 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임계 대표님 사실은 이렇게까지 알뜰하실 줄은 몰랐는데요. 여느 주부하고 다름이 없으시네요. 대한민국 주부들의 알뜰함이라는 건 정말 대단하죠. 사실 그 장을 볼 때나 물건을 구입하러 갈 때 한 푼이라도 좀 아끼고 전략하려고 여기저기 비교해보고 발품 팔고 이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주부들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노력으로 금융상품도 쇼핑에 나서라. 예, 지금 우리 조갑경 씨가 그 장 보는 실력으로 금융상품도 좀 이렇게 비교해보시고 분석하고 쇼핑하듯이 그렇게 투자하시면 100점짜리 아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은 소득 쪽을 담당하는 분이죠. 자, 주머니 담당 승훈이 씨. 네. 예. 안녕하세요.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고 싶은 여자 주머니 담당입니다. 결혼 이후에